안녕하세요. 세가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하프 DIY로 인사드리려고 해요. 이제 오랫동안 지금 집 소개를 여러 차례 했더니 왜 하프 DIY는 계속 안 하냐라고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은 저희 하프 DIY 네 번째 시간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는 문 만드는 거, 창문 만들기, 그 다음에 타일 도기 넣는 거, 그 다음 전기, 조명 공사.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미장도 끝이 났어요. 미장까지 했고 문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미장은 최종 마감할 때 또 한 번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문을 만들어야 돼요. 자, 타일을 하기 전에 문 먼저, 문, 창틀 요거를 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습니다. 자, 문은 되게 여러 종류의 문들이 있잖아요. 나무문도 있고 철문도 있고 유리문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문의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내 공간은 어떤 문이 필요할 건지, 유리문이 필요할 건지, 여기는 매장으로 쓸 거니까 더 많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 또 정말 문은 견고한 게 좋아. 문은 가격도 굉장히 디자인도 다양하고 가격도 정말 다양해요. 굉장히 비싼 문이 있고 저렴한 문이 있죠. 예산에 맞춰서 내가 문을 선정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하프 DIY는 우리가 예산이 좀 적잖아요. 건축가를 데려오기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고쳐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비싼 문은 못 하잖아요.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성문은 근데 제가 디자인에 여기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기성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버려지는 나무문들,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버려지는 부서지는 집들 또는 다른 현장에서 안 쓰는 문들을 모아왔던 문들을 여기서 이제 목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라서 문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문들이 지금 다 다른데 오래된 빈집에는 좀 이런 재밌는 문들의 형태도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클라이언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성문을 주문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여닫는 방향 꼭 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당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의 방향이 오른쪽이 되는지 왼쪽으로 되는지 이게 공간의 위치가 되게 여유가 있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잘못 주문했을 경우는 안 열리고 안 닫히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닫는 방향과 손잡이의 방향 요거를 체크를 하셔서 기성문을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못 주문을 하면은 문을 다시 맞추는 경우가 생겨나요. 자, 여러분들도 기성문을 맞춤을 하실 때 그거를 잘 선정하셔서 디자인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만 사이즈도 보시고 디자인도 보시고 소재도 보시고 그리고 내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폐목재, 폐문들을 이용했고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목수님이랑 같이 좀 더 만들려고 해요. 페인트칠도 다시 할 거고요.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문틀을 했고 나무문을 갖다 맞췄어요. 문틀을 끼워 넣어야 그 다음 타일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화장실 문 이런 것들을 해놔야 그 다음 타일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갈 수 없어서요. 자, 문을 다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성 고재 가지고 이제 버려지는 폐목재를 가지고 만드는 작업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목수님들은 잘 안 해주시려고 하는 작업이어서 저희도 어렵게 사정을 해서 이제 문을 달았고요. 이제 문을 다 달았어요. 자, 문을 다 달았고, 자, 그 다음에 창문 중요해요. 자, 창문 같은 경우는 창문도 마찬가지죠. 나무 창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창문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예산에 맞추셔야죠. 예, 창문이나 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내가 내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공간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건데 샤시 같은 경우는 샤시집에 가셔서 의뢰를 하면 조금 비싸져요. 물론 그게 이제 조금 쉽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샤시 공장에 사이즈를 재서 가서 맞춰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수량이 문 하나, 창문 한두 개다. 그러면 공장에서 안 해줄 확률이 높은데 어느 정도 꽤 된다. 그럼 공장에서 해주거든요. 또는 샤시 가게도 내가 사이즈를 다 재갖고 갔어.
그래서 이것만 만들어주세요. 배달해주세요. 그럼 조금 더 세이브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와서 출장 와서 재고 다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샤시 사이즈를 다 쟀어요. 근데 이 창문 샤시 사이즈를 잴 때 우리가 이렇게 뚫어놨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그죠? 창 자리를 선정해서 창을 틀어놨어. 근데 이게 너무 반듯하게 뚫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반듯하게 뚫으려고 해도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너무 똑맞게 재잖아요. 안 들어가요. 다시 뿌개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해놓은 틀보다는 작게 약 5cm 정도 여유 있게 하시면 돼요. 차라리 메꾸는 게 낫지 이걸 다시 문을 깨면 힘들다는 거죠. 내가 뚫어놓은 것보다 사이즈를 적게 약 5cm씩 여유를 두고 안으로 작게 해서 이거를 샤시 공장이나 샤시 집에 가서 이제 정해서 내가 어떤 샤시를 하고 싶은지 정해서 맞춰서 오는 거죠. 그러면 맞춰서 배달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맞춰서 가져오면 목수님께 끼워달라고 하시면 목수님들은 다 끼워주십니다. 그러면 샤시도 배달해 와서 이제 창문까지 끼워 넣었어요.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창문을 달았어요. 그리고 샤시를 주문할 때는 이 유리를 어떤 두께를 할 건지, 뭐 밖에서 안 보이는 유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각각 공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 어느 샤시 어떤 두께의 샤시를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이제 공간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창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타일을 붙일 차례예요. 화장실 타일을 붙일 차례인데, 타일은 제가 2회 때 언급을 했어요. 미리 사놓으라고. 닥쳐서 사면 힘드시니까 을지로에 가셔서 사시거나 인터넷으로 사시거나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 사시거나, 타일이나 도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고객님께 많이 이제 디자인에 맞춰서 사놓으시라 해서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조명도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사용하실 분이 사서 보내셔서 그것을 설치를 했거든요. 자, 타일은 우리 그때 사놓은 타일들을 이제 타일 아저씨를 섭외해서 이렇게 미리 딜을 합니다. 얼마큼 걸릴지 해서 금액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타일 아저씨 섭외해서 타일 붙이고, 그리고 이제 도기 같은 경우도 미리, 도기는 변기, 세면대 이런 것들을 도기라고 해요. 변기, 세면대, 그리고 그다음 거울 이런 것들은 미리 사놓으셔서 아저씨에게 드리면 다 아저씨께서 이거는 설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 2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붙이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커팅이 어려워요. 커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 기준에서 말씀드렸을 때 타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편이, 왜냐면 두고두고 봐야 되고 아무래도 초보자가 붙였을 때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쓰시는 편이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팅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기구가 또 필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자, 이제 타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명, 전기. 전기를 해야 돼요. 자,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 자격증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전기, 무슨 전력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세요. 전기는 설비도 마찬가지지만 견적이 잘 뛸 수 있어요. 한 3군데의 견적을 받아보셔서 그 중에서 이렇게 설비 아저씨의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고, 목수님의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계속 공사를 같이 해오신 분들의 소개를 받으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따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여러 분, 3분 정도의 그 견적을 받아보신 다음에 3분의 견적을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합당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전기를 시작을 하면 되고요. 시작하기 전에 전력량은 얼마를 쓸 건지 그거를 같이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내가 카페야 이러면은 냉장고도 써야 되고 제빙기도 써야 되고 굉장히 많은 커피 머신도 써야 되고 식당 이런 데는 전력량이 되게 높죠. 그렇죠? 상업적인 공간이면 당연히 전력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게 설정을 해야 되고
거주의 공간이다. 그럼 가정용인 거죠.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력량을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해야 되는 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옥이잖아요. 그리고 석가래가 다 보이게, 그러니까 천장이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의 전기공사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도자기 애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렇게 생긴 도자기 애자를 이렇게 구해서 사와서 그걸로 예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미리미리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예쁘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공사 이렇게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애자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요즘은 안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옥에서 그렇게 내가 할 거면 준비를 미리 해주시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 굉장히 큰 부분을 작용을 하죠. 조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0만 원짜리 조명이 있을 수 있고, 거실등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수백만 원짜리의 조명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조명을 선정을 해야 돼요. 조명은 진짜 많은 예산의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자, 조명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타일 가게들이 막 있었던 을지로에 되게 조명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 나오는 조명을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을지로에 가시는 게 맞아요. 을지로나 인터넷도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인터넷에서 사셔도 괜찮고 서울에서 사서 보내도 되죠.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옥에서 이제 조명을 할 때 매장 공사 이런 거를 할 때는 맞춤 조명도 했었어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예쁜 비단으로 조명을 감싸고 싶다. 이런 거는 을지로 조명 가게 같은 데들은 대부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재료를 가지고 가면은 못 만드시는 게 없어요. 웬만하면 다 만드시거든요. 종이도 나 이러이러한 종이 이런 한지로 조명을 한지등도 좀 다른 한지등을 하고 싶어요. 내가 페인팅을 하고 싶어요. 다 가능하십니다. 네, 미리만 주문을 하면은 다 내가 원하는 특별한 조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옥이어도 저는 사실 앤틱 조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예쁘거든요. 서양의 앤틱 조명, 진짜 앤틱 조명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 이태원 가시면 돼요. 이태원 가구거리 있잖아요. 앤틱 가구거리 가시면 거기 조명도 다 달려있는 조명도 다 파는 거거든요. 조명도 팔고, 그리고 조명만 전문적으로 많이 파시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시면 창고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거실등 이런 데, 매장등 이런 데는 예쁜 앤틱 등을 한두 개는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직접 본인이 그런 데 가셔서 가구 사듯이 조명을 사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명은 매일 봐야 하고 굉장히 큰 인테리어의 요소이고, 한번 해놓으면 또 기사 아저씨를 부르지 않는 이상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걸로, 마음에 드시는 거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전기공사를 할 때 아저씨에게 여기다 달아주세요, 여기는 이걸 달아주세요, 이거를 하시는 거. 하프 DIY의 매력이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와, 이제 조명까지 끝났어요. 거의 다 이제 정말로 최종 마감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전기할 때 저희는 이제 바닥을 보일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바닥 전기 판넬을 깔 거라서 전기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전기 판넬도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상시 거주할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보일러는 하지 않았고 전기 판넬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보일러 공사를 안 했다, 전기 판넬을 할 거다, 그럼 요 단계 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의 하프 DIY는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의 하프 DIY는 문을 만드는 거, 창문을 만드는 거, 창문을 주문해서 가져와서 만들어내는 거. 자, 요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을 만들 때는 이제 목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끼는 작업, 이런 것들은 목수님이 해주시는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일 하는 거, 그죠? 도기 하는 거, 화장실 공사죠. 타일 도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공사, 조명공사,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안전에 직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는 공사입니다. 자, 전기공사, 조명공사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집이 좀 집같이 드디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졌어요. 그죠? 네, 영상 보시면, 자면 보시면 와, 사람이 살아도 이제 될 것 같죠? 이제 거의 최종 마감만 남았어요. 저희가 이 하프 DIY 총 5회에 걸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최종 마무리 단계만 남았네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와, 마지막에 이제 마감하는 진짜 최종 마감하고 가구 놓고 이런 장면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다음번 기대해 주시고요.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힘듭니다. 가장 어려운 공사는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은 거. 그러니까 내 눈높이까지 높다. 이러면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난 더 좋고 비싼 거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지만 우리가 정해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들, 공사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팁이에요. 이건 이제 보너스 팁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막 공사를 여기까지 했어. 그리고 쓰레기들이 또 한참 나왔네요. 자,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이거 쓰레기를 버리기에 앞서 한옥 공사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서 폐목재들, 석가래들이라든가 좀 썩은 나무라든가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못 쓰게 된 마루라든가 이런 나무들,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다 모아놔요. 자, 모아놔서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모았네요. 모아서 이걸로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형태 인테리어를 할 때 활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요거는 한번 응용해 보세요. 네, 요거는 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프 DIY 4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